2020년 7월 23일 목요일 세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은 41번부터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자세하게 하니까 많이 이렇게 못할 줄 몰랐어요. 아유, 그래도 어쨌든 해봅시다. 41번 먼저 들어볼게요.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요즘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들어보셨나요? 소확행이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즉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 또는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일본의 유명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수필집에서 행복을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정리된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쓴 것인데요. 행복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상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현대 사회의 젊은이들은 주택 구입, 취업, 결혼 등 성취가 불확실한 행복을 쫓기보다는 작지만 성취가 쉬운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자, 조금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뉴스를 많이 보거나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강연입니다. 강연은 보통 설명을 해요. 그렇죠? 강연은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이건 이거예요 라고 천천히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강연이니까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중심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입니다. 여자가 이야기했어요. 길게. 요즘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자, 소확행 여러분 알아요? 아래에서 확인할게요. 유행처럼 번지다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유행처럼 되다. 그러니까 유행이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사용하고 유행하는 물건을 사서 쓰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물어봐요. 소확행이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즉,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여러분, 실현하다는 진짜로 만들다죠. 진짜로 만들 수 있는 가능한 행복 또는 그러한 행복을 원합니다. 목표로 두고 사는 삶이에요. 추구하다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자신의 책 수필집에서 행복을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갓, 금방, 갓은 방금, 금방 이야기해요. 금방 구운 빵을, 따뜻한 빵을 손으로 찢어서 먹는 것. 진짜 맛있겠죠? 또 내 서랍 안에 반듯하게 깔끔하고 예쁘게 정리된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며 쓴 것이래요. 여러분, 갓 구운 지금 만든 빵을 내가 손으로 맛있게 먹어요. 서랍 안에 깔끔하게 정리된 속옷이 있어요. 그럼 기분이 좋죠? 이렇게 행복은 크고 거창한, 크고 정말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일상, 우리가 평상시를 살면서 일상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확행이죠. 행복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 이러한 추세는 분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현대사회의 젊은이들은 주택 구입, 취업, 결혼, 주택, 집을 사는 거죠, 여러분. 집을 사는 거 금방금방 살 수 있어요? 돈이 많이 필요해서
금방금방 살 수 없죠. 취업, 회사에 내가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모르죠. 결혼,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몰라요. 확실하지 않아요. 성취가 불확실한 행복을 줬다. 줬다는 여기 똑같은 말이 일어났어요. 줬다는 쫓아가다예요. 따라가다. 여기서 나오는 말은 추구하다. 내가 쫓아가고 추구하다. 줬기보다는 이런 걸 하려고 하기보다는 작아요. 작지만 성취하다. 내가 진짜로 성공할 수 있는 쉬운, 소소한, 작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작은 행복을 원하는 경향, 이런 스타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이런 스타일을 보인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이에요. 소확행.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나는 어디에 있는 집을 사야지 이런 것보다는 지금 주위에서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지금을 행복하게 보내야지 이런 분위기가 정말 유행을 했어요.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이러한 유행하는 단어나 사회의 분위기는 쓰기 시험에도 나오고 물론 읽기 지문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쓰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죠. 큰 행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내가 해야 할 큰 행복보다는 지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럼 우선은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부터 확인을 할게요. 일치하는 것부터.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소확행이란 크고 확실한 행복을 뜻한다. 크고 확실한 거 아니었죠. 소니까 작은 것이었죠. 소확행은 일본 사회에서 유행하는 말이다. 그런 말은 없었고요.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말을 했고 요즘 유행처럼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일본 사회에서 유행하는 말은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크고 거창한 것에서 행복을 느낀다. 아니요. 요즘엔 어땠어요? 현대사회의 젊은이들은 소소한, 작지만 성취하기 쉬운 소소한 행복, 그러니까 소확행을 좇는 경향이 있다. 좇다 똑같은 말, 추구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 정답은 4번이고요. 결론, 중심 내용은 뭐예요? 소확행 이야기하는 거죠. 1번, 행복은 작은 일상에서도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41번은 1번이지요. 큰 목표보다는 작은 일상에 집중 이런 말 없어요. 이건 아니었어요. 주택 구입, 취업, 결혼은 행복의 중요한 지표, 기준이 된다 아니었습니다. 성취가 불확실한 목표를 좇는 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다. 그런 말도 없어요, 여러분. 자, 41번, 42번은 요거였죠. 또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들어보셨나요? 소확행이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즉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 또는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일본의 유명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수필집에서 행복을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정리된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쓴 것인데요. 행복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상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현대 사회의 젊은이들은 주택 구입, 취업, 결혼 등 성취가 불확실한 행복을 쫓기보다는 작지만 성취가 쉬운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줬다를 한 번만 더 확인할게요. 이거 어려운 것 같아서. 자, 줬다를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글 다 지우고요. 안 되네요. 여기다 쓸게요. 줬다. 줬다는 따라가다라는 의미인데
자, 어떤 정말 우리 반에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한국어를 너무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내가 그 친구처럼 나도 한국어를 잘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친구가 연습하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뭐 집에 가서 1시간 한국어 듣기를 공부하고 어휘를 공부하고 해요. 그 친구처럼 무언가를 하려고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얘처럼도 해보고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도움도 받아요. 이런 거를 다 줬다라고 합니다. 내가 따라가다라는 의미요. 따라가다, 따라하다 하는 의미요. 줬다입니다. 줬다는 오늘 여기서 나오기도 했지만 약간 어려운 느낌이라서 한 번 더 하기는 했어요. 다음은 여러분 43번, 44번은 다큐멘터리입니다. 또 다큐멘터리 나오면 전문 용어가 많아요. 우리가 정말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문 용어. 근데 제가 이야기했죠, 여러분. 어려운 어휘가 많이 사용할수록 문법은 쉽고요. 이 어휘가 물론 어렵지만 여기 안에, 문제 안에 답이 있다고. 그럼 43번, 44번 들어볼게요.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반짝이는 브라질의 한 해안가. 어부들이 그물을 가지고 모여든다. 이곳의 어부들은 돌고래와 협력해서 물고기를 잡는다. 먼저 돌고래들이 물고기 떼를 몰고 와서 점프로 어부들에게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좁은 수로 입구에서 대기하던 어부들은 그물을 던져 물고기 떼를 잡는다. 이때 그물에서 빠져나오는 물고기들이 돌고래의 먹이가 된다. 이것은 돌고래와 인간 사이의 상부상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냥 기술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데 돌고래와 인간 모두에게 상당한 숙련도가 필요하다. 어부들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 기술을 배운 소수의 사람이고 돌고래 또한 새끼 때부터 어미 옆에서 오랫동안 이 기술을 배워온 암컷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다시 들으십시오. 한 번만 드릴게요. 확인하려고. 자, 어려웠어요. 정말로. 모르는 어휘보다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어휘들도 많았고 협력, 협업 이런 어휘들. 확인해 볼게요.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반짝이는 브라질의 한 해안가. 여러분 해안가는 무엇입니까? 바닷가를 이야기하죠. 어부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 그물 기억하셔야죠. 이 정도는 어부와 그물. 물고기를 잡는 요거 망을 이야기하죠. 그물을 가지고 모여듭니다. 바닷가에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그물을 가지고 옵니다. 이곳의 어부들은 돌고래, 여러분 고래 알죠? 고래 어떻게 고래 그려야 되죠? 잘 모르겠어요. 고래 잘 못 그리겠어요. 어쨌든 뿅 나오는 고래. 고래와 협력하다. 중요한 말이 협력. 여러분 함께 일을 하는 거죠. 도와서 이런 협력하다, 협업하다, 협동 이런 말 이제 기억하셔야죠. 협력, 힘을 합쳐서 같이 하다. 협업, 일을 같이 하다. 협동, 마음을 같이 하다. 그럼 결론은 뭐야? 무언가 같이 합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와 돌고래가 같이 힘을 합쳐서 물고기를 잡는다. 먼저 돌고래들이 물고기 때 물고기는 여러분 생선을 이야기하죠. 생선인데 어때요? 물고기가 같이 여러 마리 뿅뿅뿅뿅뿅 다 같이 다니죠. 이걸 바로 떼라고 해요. 물고기 때 물고기 모임을 몰고 와요. 데리고 옵니다. 점프 어부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좁은 수로 물길이에요. 물길 입구에서 대기하던 어부들은 그물을 던져 물고기떼를 잡습니다. 자, 돌고래들이 이런 물고기를 데리고 오면 여기 물길이 있어요. 어부들은 여기에 있다가 그물을 던져서
여기에 들어오는 물고기들을 잡습니다. 이때 그물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는 물고기들이 돌고래의 먹이가 된다. 이건 돌고래가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돌고래와 인간 사이에 상부상조,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거예요. 서로 돕고 도와주다. 돌고래가 물고기 잡아오면 어부가 물고기 잡고 남는 건 또 돌고래가 먹고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사냥, 동물을 잡다예요. 사냥, 동물을 잡다, 동물을 잡다. 생선을 잡는 것도 동물을 잡는 것이니까 사냥이라는 기술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데 돌고래와 인간 모두에게 상당한 생각보다 많은 숙련도, 익숙해야 되는 거죠. 저 돌고래를 보고 아 지금 돌고래가 물고기 데리고 온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돌고래도 이렇게 하면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고 잡지 못한 건 내가 먹을 수 있구나 서로 알아야 돼요. 익숙해져서 잘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서로 잘 해야 돼요. 상당한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어부들은 누구에게?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 기술, 돌고래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기술을 배운 소수, 아주 작은 수예요. 몇몇이겠죠? 아주 작은 수의 사람이고 돌고래 또한 새끼, 아이 때부터 엄마 옆에서 오랫동안 이 기술을 배워온 누구야? 암컷, 여자 돌고래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왜 이럴까요?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지우개로 여기만 지우고. 자, 맞는 것을 먼저 고르겠습니다. 중심 내용이 있네요. 중심 내용. 그럼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아, 돌고래랑 어부가 같이 물고기를 잡는다. 돌고래와 어부들이 협업, 같이 일을 하면서 사냥을 하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브라질의 사냥 방법이 사냥 기술에 영향 이런 말 없고 이어져 오는 사냥 기술은 숙련된 어부들만 할 수 있다. 그 말도 중심 내용은 아니에요. 돌고래 출현 고기잡이 기술 발전 아니에요. 자, 돌고래에 대한 설명. 돌고래는 수로 밖까지 몰아다 줍니까? 아니요. 수로 입구. 그렇죠. 정답 1번 아니고요. 자, 어부들과 협업하는 돌고래는 대부분 암컷이다. 그렇죠. 마지막에 나왔어요. 암컷들이 대부분이다. 2번 맞고요. 돌고래의 숙련도에 따라 점프 신호가 달라진다. 점프 신호가 달라지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점프하는 신호만 준다고 한 거죠. 돌고래는 어부들이 물고기를 던져주기를 기다린다. 그런 말 없어요. 그물을 던진다고 했죠. 그물을 던진다고 했죠. 그물에서 나가는 물고기가 돌고래들의 먹이라고 했죠. 던져주기를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반짝이는 브라질의 한 해안가. 어부들이 그물을 가지고 모여든다. 이곳의 어부들은 돌고래와 협력해서 물고기를 잡는다. 먼저 돌고래들이 물고기 떼를 몰고 와서 점프로 어부들에게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좁은 수로 입구에서 대기하던 어부들은 그물을 던져 물고기 떼를 잡는다. 이때 그물에서 빠져나오는 물고기들이 돌고래의 먹이가 된다. 이것은 돌고래와 인간 사이의 상부상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냥 기술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데 돌고래와 인간 모두에게 상당한 숙련도가 필요하다. 어부들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 기술을 배운 소수의 사람이고 돌고래 또한 새끼 때부터 어미 옆에서 오랫동안 이 기술을 배워온 암컷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네, 43번, 44번까지 하면 마무리 되겠네요.
숙제는 50번까지 냈으니까 여러분 책 보면서 확인하고 숙제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